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요즘 경주 시내버스 논란이 뜨겁습니다. 회사 측은 시로부터 결손 비용을 받지 못해 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경주시는 오히려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12월 경주 시민 1,800여 명이 시내버스 보조금 의혹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새천년 미소는 그 해와 2019년 2년치 적자분 36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새천년 미소 측은 이 돈은 버스 운행을 못할 만큼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액수라며 한시라도 빨리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시청도 코로나 손실금만 산정을 했지 과거 손실분에 대해서는 엄두도 못 낸 실정입니다. 예. 이에 대해 경주시는 감사원 감사 도중인 지난해 3월 사주가 바뀐 회사에 결손 비용을 올해 소급 지급하는 것은 전례가 없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손실금에 대해서 지급한 그런 법적 선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국토부도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한다면은 법 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가 최근 재정지원금 실태를 지도 점검한 결과 11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말까지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6억 5천만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만약 환수된다면 보조금 항목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정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진보당은 사기업에 매년 100억 원 넘는 예산을 주는 구조는 보조금이 쌈짓돈일 수밖에 없다며 공영제를 고민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책임자 그리고 공무원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시장님이 약속한 바가 있는 민관 공동협의체 반드시 구성을 해서 버스 공영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때다. 올해 경주시가 지급한 보조금은 154억 원, 코로나19 적자를 구실로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면서도 대표이사 연봉은 2억 7천만 원으로 배나 올려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는 먼저 시민을 생각하고 경주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내외 배터리 전문가들이 배터리 산업의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배터리 선도 도시 포항 국제 컨퍼런스가 포항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 최초의 배터리 전문 컨퍼런스로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 기술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목표 아래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배터리 컨퍼런스 행사장에서 첫 선을 보인 휴대용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완전 충전하면 형광등을 200시간 동안 켤 수 있는데 이 장비는 코나와 니로 전기차의 폐 배터리를 재활용해 만들었습니다. 지금껏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는 지자체가 전량 회수해 창고에 보관해 왔는데 포항 배터리 규제 특구에서 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재활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에서 쓰기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캠핑이나 이동형 이런 휴대용 전원 장치로 쓰기에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죠. 용량도 충분하고. 이번 행사의 주된 목적은 지난해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포항에서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배터리 재활용 기술 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2차 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지만 2050년에는 600조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돼 기술 주도권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자동차 배터리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는데 고성능 배터리 제조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재활용에 있어서도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포항처럼 규제 특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 발목만 조금만 풀어주면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잘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에는 현재 배터리 관련 대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 GS건설, 그리고 관련 중소기업 15곳이 모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2차 전지 종합센터가 착공했고 방사광 과속기와 연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은 이 배터리 산업을 우리 철강 산업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그리고 육성을 해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5년 뒤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은 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과 재활용 그리고 기술 개발까지 포항이 2차 전지 허브 도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에서 어제 저녁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포항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2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확진자는 모두 포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포항시는 심층 역학 조사를 통해 방문 장소와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어제와 그제 해외 입국자 1명을 포함해서 확진자 9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코로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주에서 어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하면서 모두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주시는 20대 남성 확진자가 대구의 모 노래방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경주 지역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수질 검사 결과가 2년이나 지나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업정지 처분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재판에 보조 참가 중인 환경부가 나서서 영풍의 논리를 깨고자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경상북도는 이렇다 할 대응 없이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20일의 조업정지 취소 소송 2심 결심 공판을 내년 2월로 3달 연기했습니다. 재판 연기는 보조 참가 중인 환경부가 신청했습니다. 2018년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수질검사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며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2년이나 지나서 입장을 바꿨는데 이대로라면 조업정지 처분이 번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해당 연구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오류의 정확한 원인과 발견 경위, 그리고 왜 2년 전엔 이 같은 오류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질의했는데 아직 연구원 측의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 연기를 신청한 겁니다. 덕분에 영풍의 논리를 깨기 위한 시간을 벌게 된 셈인데 사실 이 역할은 경상북도의 몫입니다. 경상북도는 올 초부터 진행된 2심 재판 내내 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영풍에 적극적으로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인신문을 비롯한 주요 소송 진행에 보조 참가에 불과한 환경부가 주도적이었습니다. 보통의 소송에서는 관련 사건에 이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와 피고가 직접적으로 다툼을 벌이고 보조 참가인들은 양 당사자 중에 한쪽에 승소를 돕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위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에서는 경상북도보다 오히려 보조 참가인인 환경부가 경상북도의 역할을 대신 해왔다 이렇게. 그래서 경북도가 애초에 조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사나 연구기관이 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한 치명적인 오류를 자인했지만 경북도의 후속 조치가 없는 것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한편 넉 달의 2차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할 정부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이달 9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영풍의 조업정지를 통보하라는 환경부의 권고를 경북도가 불복해 신청했는데 경상북도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내년도 정부의 국비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경상북도 1순위 수건 사업인 동해안대교 건설 예산은 간신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인 20억 원만 확보됐습니다. 당초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부 심사에서 동해안대교 관련 예산 190억 원을 확보했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후 막판 국회 예산소위에서 설계 예산 20억 원만 살아난 것입니다. 결국 여야 지도부는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동해안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생색내기용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정부 예산에 그동안 건의한 국가투자 예산이 5조 808억 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정부 예산안에 국비 4조 9,112억 원을 확보한 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1,69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SOC 3조 1,062억 원, 농림수산 5,888억 원 등입니다. 특히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기본 설계비 20억 원,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에 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포항형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7억 5천만 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에 15억 2천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영덕군이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하는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에 내년도 국비 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국비 등 200억 원이 투자되는 에너지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와 지원, 관련 기관 협력 등을 담당합니다. 영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영덕읍의 제2농공단지 일대에 조성되며 신재생 에너지산업 혁신단지와 풍력 리파워링 발전단지, 산업지원단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유교 책판은 6만 7천여 장에 이르는데 일반인들이 실물을 직접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기록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올해 기록유산 전시체험관을 개관한 데 이어 전국 순회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도청 신도시 경북도서관에 마련된 기록이 문화가 되기까지 전시실에는 경북권과 충남, 전남권의 목판과 그림 등이 출품돼 있습니다. 조선 후기 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 충남 명제 윤정 선생의 초상화는 비록 복제품이지만 서리빨 같은 선생의 기상과 학자다운 풍물을 느끼게 합니다. 여성 문학가이자 최초 한글 요리서 음식 뒷미방을 지은 정부인 안동장 씨의 글씨를 목판에 새긴 학발 시판과 퇴계 이황 선생의 친필로 제작한 도산 서원의 현판 등은 책판과 현판의 가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책판과 현판은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에 있는 진품과 똑같은 복제품이지만 우리 선조들이 남긴 기록유산이 무엇인가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록은 한 개인이 기록하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록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 문화가 개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은 곧 우리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전시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한국학호남진흥원 등과 합동으로 이달 초 국회 전시를 시작으로 충남도청과 전남도청 등에서도 개최했습니다. 세계기록유산은 진품이 수장고에서 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세계기록유산은 우리 인류와 같이 공유해야 될 유산이기 때문에 전국에 순회하면서 기록유산을 알리고자 세계 기록유산 유교 책판과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 한국의 편액은 다음 달에도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과 대구 경북대 도서관에서 전시됩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특히 내년에도 기록유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전국 각급 기관과 단체, 학교 등의 신청을 받아 코로나 상황에 맞춰 순회 전시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 출신의 민족 저항 시인 이상화 시인이 같은 대구 출신인 독립운동가에게 선물한 10폭짜리 병풍이 88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병풍을 소장해온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이 작품이 있어야 할 곳은 시인의 고향인 대구라며 대구시에 기증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산 9개 작은 폭포를 소재로 한 난사 최현구 선생의 금강산 구곡담 시를 중농 서동균 선생이 쓴 10폭짜리 병풍입니다. 행초서체로 쓴 병풍 마지막을 보면 1932년 임신년 여름에 중농 서동균이 포에 김정규를 위해 썼고 이상화가 증정했다고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상화는 바로 대구 출신의 민족 저항 시인 이상화를 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상화 시인은 문학을 통해 2살 적은 서동규는 대구를 대표하는 서예가이자 수묵화가로 미술을 통해 항일 민족 정신을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로부터 병풍을 받은 김정규라는 인물은 누구일까? 합천 초계 출신의 포의 김정규는 이상화 시인보다 2살 위로 1920년대 항일운동으로 옥고를 치렀고 신관의 활동에도 관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비슷한 또래에 대구에서
독립운동을 매개로 의기투합한 3명의 끈끈한 관계가 녹아있는 병풍이 88년 만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대구에서 서해졌던 글이고 또 다 대구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해서 대구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집에서 갖고 있을 때보다 그 마음의 흐뭇한 거는 뭐 말할 수 없죠. 당시 민족운동의 상징과도 같았던 금강산을 소재로 한 시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품을 선택한 것도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상화가 찾아서 그 시를 선택했다라는 거에서 금강산 문학에 대한 안목이 이 상화가 굉장히 넓고 깊었다라는 것도 이 선택한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한편 병풍 기정식에는 이상화 시인의 가문 종손으로 현재 상화기념관을 운영하는 이원호 관장이 기정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스텍 교수 2명이 국내 과학기술계 최고 석학기관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에 선임됐습니다. 포스텍은 시간 지연에 관한 연구로 이름을 알린 전자전기공학과 박부견 교수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핵심 역할을 하는 TLR 수용체에 대한 연구로 성과를 낸 생명과학과 이지호 교수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회원에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교육관의 가공식품 4종류가 해썹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증을 받은 가공 품목은 빵유와 잼, 과채주스, 액상차 등이며 오는 2023년 11월까지 3년간 유효합니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울진 농산물 가공교육관은 울진 농업인들이 만든 협동조합을 통해 30여 가지의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농가의 소득과 사업 지원 세금 감면 기한이 대폭 연장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 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 소득 비과세, 농지 증여세 감면 등 일몰이 도래한 9건의 국세 감면 기한이 2년 연장됐습니다. 세금 감면 효과는 2년간 총 3조 1,0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